네, 위클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 주 시장 이제 전망을 또 해봐야 되겠죠. 마무리도 함께합니다.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글로벌 불안 요인, 미국의 재정 절벽, 중국의 부진한 경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1,900포인트의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승세는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길게 보면 바닥권에서 2003년 증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시각을 좀 좁혀서 한 1, 2개월 정도로 놓고 본다면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모호한 판단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두 시각을 놓고 보더라도 현 지수대에서는 조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일반인 투자 시각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1900선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지수가 한 2% 좀 넘게 2.5% 정도 상승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업종 확산도 지금 일부로만 조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의 신호가 나오려면은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또는 건설주 이런 쪽 일반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특히 이번 국면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1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지수를 한 2% 정도 끌어올린 격이 있어서 실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수 반등 자체는 상당히 미미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상승이 전체를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기 순환상 사이클이 조금 본격적으로 순환 사이클상 이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점은 내년도 1분기 중반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ER 상승과 함께 금융주들 상승이 가능하고요. 실적도 바닥 통과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1분기 중반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 개선과 거래 수반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수급은 중립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거래 수분이 상당히 미진한 측면입니다. 또 하나 변수로 볼 수 있다면 아직 미 재정 절벽에 대한 마찰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소음들이 많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존과 관련해서도 스페인의 지방선거 관련이나 구제금융, 그리스 문제, 기타 은행 감독 기구 설립을 위한 중간 간의 마찰 이런 등이 있고요. 특히 유로존의 경기가 아직은 조금 더 나빠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류용석 팀장의 말을 빌자면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그러면 재반락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어떤 형태의 것이 연출이 될 것인지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 하고요. 그 다음 주 정도는 현재와 같은 반등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반락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계하는 건 12월 중반 이후와 1월 정도 수준의 좀 재하락 가능성이고요. 일단 이번 주 포함 다다음 주까지는 좀 반등 분위기고요. 반등 목표치는 일단 1950선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930선 정도의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만 놓고 보게면은 일단 장기 투자가들 선이 아니라 단기 투자가 입장에서더라도 일단 종목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미국 소비 시즌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가결과 직계인데요. 일단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회에서 그리스 문제를 일단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중반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주 후반에 발표되는 국내 지표와 수출 지표들도 일부는 현재의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출과 지표 개선들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타결이 무산됐고요. 근데 지연이 된 거죠. 네, 시장은 장중에 하락 전환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타결이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요. 그에 따른 시장 또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리스의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2차 구제금융에 해당하는 금액인 440억 유로 지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마무리 못했던 회의가 26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쪽에 합의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안건이 한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각각 그 국가마다 입장이 좀 달라서 아마 기술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헤어컷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주장도 있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그리스한테 자금을 대출해줘서 직접적으로 다시 이제 그리스 채권을 살 수 있게끔 바이백 매수할 수 있게끔 하자는 방안도 있고, 일부에서는 역시 그 채권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그 트로이카라든가 그리스 간의 이런 합의나 또 유로존 전체 차원에서 어느 것이 그리스를 해법을 찾는데 최선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26일 날은 어떤 방법이든 결론이 날 거로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두 번째 아닌 그 독일이 선호하는 것은 두 번째 일부 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재매수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그리스 문제에 대한 복잡성은 조금 시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기술적 반등을 연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고려해봐야 될 시장 이슈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시장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를 조금 이번 주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IT가 중심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각 집계 기관이나 일부 언론에서 발표하는 실제 주 중반, 후반 또는 주말 있었던 그 추석 감사절 소비에 대한 결과치가 좀 일부 언론에 발표될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연말까지 과연 미국 소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지수 반등 폭이나 또는 그 현재 주도주인 IT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의료조 행관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산업재 섹터의 반등 여부도 좀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주택 지표가 계속 개선세를 보이는 지표가 나와주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주택의 가격의 상승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 확충,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의 정상화 더불어 미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택 지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환율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환율 방어에 대한 일부 구두 반론이 있어서 오늘 소폭 환율이 좀 안정되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환율이 좀 강세로 엔화가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엔화 방향성과 원화 방향성에 따라서 그 업종별 명암리나 투자 전략들이 많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환율의 변동폭은 계속 주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관심 있는 또 업종과 종목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1.5%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고 치면은 삼성전자 물량이 적다는 일부 그 물량 퇴장 효과까지 좀 감안해보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LCD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실적 호전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와 주도력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에 대한 기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누릴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다음 내년도에 기대가 높은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자화전자라든가 대덕전자, 대덕GDS 같이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가 컸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에 대한 관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LS탄전이라든가 한국단자공업 같은 추세적인 실적 개선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팩터가 바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반등을 일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볼 거냐인데요. 역시 환율이 제일 큰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에는 일부 유로존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양호하다 해서
연비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환율과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요. 환율 추이에 따라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이 환율 엔화 약세에 따라서 좀 부품 수입 감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턴어라운드 관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